이번 시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쳐서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 납세 의무자 범위를 보면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일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만 적용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별로 각각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일 거고요.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배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자, 배당 가산액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조정 방지를 위해서 나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빼고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 세율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인 사람과 1999만 9천 원인 사람하고 1,000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똑같은 원천징수 세율인 14%나 2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기본세율, 즉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간 넘어서 뭐 한 2, 3천 정도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세부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기준금액, 기준금융소득인 2천만 원 구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자소득부터 구성이 됩니다. 이자소득 구성되고요. 본래 배당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가산액이 그 다음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만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본래 배당 가산액 대상인 배당소득이 2천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 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구성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하실 때에도 이 순서 잘 맞춰갖고 2천만 원 채우고 나머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배당을 해주는 부분이죠. 법인세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인한테 배당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배당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소득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소득세에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방법은 배당소득으로 아예 과세 안 하면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과세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이유는 법인과 개인 간의 소득세 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과세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법인에서 배당받을 때 법인세 상당액도 같이 배당해 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1,000만 원 받았는데 법인세 상당액인 100만 원을 같이 배당받은 걸로 본다라는 거죠. 저는 1,000만 원 배당받았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1,100만 원 배당받은 걸로 보고 세금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만 많이 냅니까? 라는 건데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로 세금을 냈죠. 그래서 배당세액 공제로 차감해 주겠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그로스업 제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배당가산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은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됩니다. 외국 법인 적용 안 됩니다. 내국 법인이고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한 소득 중에 배당소득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 배당가산액을 계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로 차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액은 총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하고 배당가산의 대상 금액입니다.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에 11%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를 적용하시면 금액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에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 차감한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하고요.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은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거죠. 과세된 소득을 개인이 배당받았다고 해서 또 과세하는 부분은 이중과세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정하는 부분이,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차감하고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들어가고요. 법인세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가능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 이익을 거쳐서 배당 결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배당 결의를 하면 주주별 귀속된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 제도인데 법인 주주한테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현재 수입 금액에 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다른 법인에서 과세됐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서는 과세 안 할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주주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배당 가산 제도와 배당세액 공제 제도를 함께 적용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할 때는 배당 가산액을 플러스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이 도출이 되고 나면 배당세액 공제 금액으로 그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가산액과 배당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 쪽에서 보면 세액 공제 금액은 배당 가산액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금융소득 산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플러스 다른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 적용한 금액이죠. 그 차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소득 계산했을 때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산출세액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배당세액 공제 한도액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원천징수 세액이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로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환급은 적용 안 된다. 배당 세액공제로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때문에 환급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적용되는 부분은 일부 환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6페이지에 금융소득세 계산 실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금융자료 조회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자료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로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407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 관련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금융소득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록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의 경우에는 11번, 그 다음에 배당 가산액 적용 대상은 21번, 그렇지 않는 배당은 22번,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드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급격하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의외로 너무 적어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 코드를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10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홍길동 금융소득 자료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 금액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은행 이자 한라산 은행입니다. 자, 소득 구분 코드 은행 이자 일반 은행 이자는 13번입니다. 13번 확인하시고요. 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의 원천징수세액 등록하시면 되겠고, 비영업 대금이 주식회사 백두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코드번호 11번이고요. 백두산 등록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등록하시고 500만 원의 원천징수세액 125만 원 등록했습니다. 자, 배당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천지와 관련되는 부분, 소맥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거고, 나머지는 법인세가 과세된 거다라는 거고요. 소맥 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입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금액은 제외하고 기준금액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배당소득하고 전부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천만 원 다 넘었죠. 소맥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 제외하고 2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 중에 배당가산액, 즉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되는 배당가산액 적용 금액과 아닌 금액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게 되면 배당소득의 알파벳 G라고 해서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로섭 대상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로섭 대상 금액,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자 금액 500, 한라산 300이 있으면 한라산 은행에서 들어온 거 300이 있습니다. 합이 800만 원, 이자 소득 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이 있었죠. 아닌 배당 300만 원 있었습니다. 1100만 원이 되겠고요. 300만 원과 800만 원 다음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28번에 있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코드 번호가 2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적용을 했습니다. 700만 원. 그렇게 적용하면 기준금액에 2천만 원에서 기준금액 어떻게 되죠? 1800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배당금액이 그로스업 대상 배당금액입니다.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라는 거죠.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원천징수 의무자 등록하고 총 배당금액 7천만 원에 필요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번에 배당 대상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중과세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6,800만 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번 배당가산액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에 배당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당 대상 금액을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하고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금액하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4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총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하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6,800만 원 등록하시게 되면 배당가산액 748만 원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나머지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7번 탭에 금융소득 계산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계산 탭에 가서 자동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내용을 8번 그러니까 소득세 계산 탭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7번 F7번 세액공제액이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탭인데 요걸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 202번 배당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배당세액공제 금액에 배당세액공제 받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금융소득 계산에 배당세액공제 금액 748만 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세액공제로 함으로 인해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금액 계산 명세에 보시면 21번 배당소득 21번과 관련되는 부분이 배당 가산하는 배당이죠. 여기에 계산했던 748만 원이 우리 7번 금융소득 계산 쪽에서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됐고요. 물론 배당 가산액이 전액 세액 공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도가 적용돼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748만 원 적용이 됐고 8번 종합소득 신고할 때 F7번 세액공제 금액란에 202번에 있는 세액공제란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만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거, 요거는 수동으로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마치겠습니다.